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의사와 직업과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직업이란 무엇이냐, 교육은 왜 받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시키느냐,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왜 자녀를 의사시키려고 할까? 환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의사가 되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 8가지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의사의 현실 중에 의사는 부자다, 풍요롭게 살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의사들은 근로소득자예요. 그래서 의사들의 그 노동의 질과 노동의 양에 따라서 격차들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일반 사회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최저, 최고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 제 3세대나 4세대에서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의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그다음부터 돈을 벌 것이다 하는 것이 엄마들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우선 수련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공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업을 한다면은 개업이도 유명한 개업이, 무명한 개업이, 또 개업을 하면 수도권에서 개업을 하느냐, 지방에서 개업을 하느냐, 전공은 또 내과, 소아과, 그리고 성형외과, 또 치과에서는 일반 치과, 교정 치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보면은 수련이들은 대충 월급이 400만 원 전후예요. 그리고 뭐 전공의가 좀 올라가면 한 500, 700 이 정도 받을 수 있고, 교수가 되면 1000만 원 전후,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업을 하면은 적자를 보는 개업이부터 뭐 몇십억을 버는 의사도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그다음부터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간을 투자해야지 돼요. 자, 의사가 되려면 일단 요새는 뭐 유치원부터 한다 그러는데 그거 빼고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자고요. 초등학교 6년 하죠. 중고등학교 6년 하죠. 대학교 의과대학은 6년제죠. 지금 8년제였다 6년 되기도 했는데, 그럼 거기까지 이상 얼마죠? 18년 됐죠? 거기에다 수련을 받아야 돼요. 수련이 기본적으로 5년 받아야 돼요. 그럼 얼마죠? 계산해 보세요. 23년. 거기다가 좀 괜찮은 의사가 되려면 펠로우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2년 정도. 그럼 얼마죠? 25년. 25년을 더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의사로서 개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의사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 의과대학에 막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반도 안 돼요. 대개는 재수, 심하게는 3수, 심하게는 다른 학교 졸업하고 다시 의과대학 들어서 4수. 그러면 30년을 공부하는 거죠. 30년 공부하고 거의 나이가 40이 다 돼갖고 의사를 하면 그때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기간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개업을 하고 나서는 전성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년 내지 20년인데 처음 개업한다고 환자들이 많겠어요? 유명해지려면 한 5년에서 10년은 걸리겠죠. 그래서 유명해져서 많은 환자들이 왔는데 이제는 또 후배들이 유명해져. 그러면 나는 이제 은퇴를 해야 돼. 시니어가 돼야 돼. 어쨌거나 점점 뒷전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 30년을 공부해서 10년 바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의사의 본질이에요. 엄청나죠. 즉 다시 말해서 투자 대비 물론 의사가 되면 올해까지 뭐 나이가 들어도 개업을 하고 건강만 있으면 올해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투자를 한 그 시간이나 그 비용에 비해서는 얻는 게 너무 작은 거야.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ROI가 너무 작은 거예요. 가성비가 낮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어쨌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뭐 1등으로 졸업해서 성형외과 됐어.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가 되면 개업해야겠죠. 그러면 돈 벌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
강남, 예, 압구정 뭐. 예. 강남에 사면은 일단 임대료 엄청 비싸. 엄청 비싸. 다 강남역 살라 그래. 신사역에 살라 그래. 자, 그러면 개업하는데 그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뭐 기본적으로는 몇 천에서 몇 억은 기본적으로 매달, 그게 매달. 두 번째는 개업하려면 인테리어 해야 되죠. 그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장비가 최근에는 장비가 엄청나게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뭐 안과들도 잘 되고 한참 잘 안과들이 라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잘 됐었는데 기계를 3년마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수십억이 돼. 수억에서 수십억짜리예요. 몇 년 동안 하고 치료하고 바꿔야 돼. 안 바꾸면 딴 병원이 더 좋은 장비를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 거기다 요새는 이제 개업한다고 그냥 돈이 벌리고 환자들이 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마케팅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성형외과들은 강남에 빌딩마다 성형외과가 몇 개씩 몰려 있죠. 강남역 근처만 200개에서 300개가 성형외과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 내가 제일 잘한다, 우리 병원에 오세요 해갖고 마케팅을 하겠죠. 마케팅 비용은 아무리 적어도 1,000만 원대에서 억대를 써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그러면 근로소득자가 무슨 물건을 팔아갖고 유통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자기 몸에 시간당 벌이를 하는 의사가 그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고생은 엄청나게 하지만 나중에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그런 게 되는데 미국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을 다 졸업하고 개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0만 불 정도의 빚을 깔고 시작해요. 그래갖고 미국 의사들도 우리보다는 뭐 의료비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산다고 알고 있지만 심지어는 미국 의사들도 평생을 자기가 의사 되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으면서 평생을 지내다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의 본질인데 엄마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면은 다 돈을 잘 벌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내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성형외과도 있고. 근데 성형외과가 돼야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형외과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되려면 일단 100명 중에 3명밖에 의사가 안 돼요. 대치동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밤 9시, 10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 100명 중에 3명밖에 의사가 안 돼. 근데 의사가 돼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성형외과 되려면 또 그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100명 중에 3명이 의사가 되고 100명 중에 3명이 성형외과 의사가 돼. 그러면 돈을 잘 번다고 알려진 성형외과가 되려면 몇 명 중에 한 명이 될까요?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 의사 되면 돈을 벌려고 하니까 로또보다는 쉽지만 거의 로또 같은 수준을 하는데 로또는 힘은 안 들잖아.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자기 자본을 투자하니까 자본을 투자한 거, 시간을 투자한 거를 계산하면 로또보다도 더 어려운 작업을 엄마들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어릴 때부터 로또를 사는 게 찬스가 더 많을지도 몰라. 자, 두 번째. 의사의 현실인데 의사는 편하다고 알고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사가 편하지 않아요.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첫 번째, 20대 전부를 의과대학에서 수련해야 되는데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일반적으로 한 3분의 1 공부하고 시험 볼 때는 3분의 1쯤 공부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서도 치과대학을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더 심하게 공부하는데 일주일마다 시험이 있는데 시험 볼 때마다 한 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냥 뭐 운이다 하고 그냥 아무 데나 척 펴서 몇 장 읽고 가고 뭐 그런 정도 있어요. 자, 그러고 두 번째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과대학의 수련이 뭐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 보시면 그 뭐 전공의들 중에 응급실에 있다든지 외과 같은 경우 가면 이분들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잠자기 힘들어요. 그리고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가면 불법이다. 이렇게 돼서 만일 전공의들에게 52시간 넘어가면 불법이니까 52시간만 하고 그만하게 하면 병원 다 올스탑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의사들 너무 착해가지고 일주일에 5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150시간 일해도 그냥 열심히들 해요. 안타깝죠. 세 번째는 의사는 개업하는 순간에 경영자가 돼야지 돼요. 왜냐하면 의사가 우선 부동산 임대해야죠.
소위 말해서 목이 좋은 데를 찾아야 되죠. 아버지 시대 때는 시장가에서 다 개업을 하셨어요. 시장에 사람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는 아무 데서나 개업해도 돼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괜찮은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어느 자리나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자리를 찾아서 부동산을 임대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또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누구한테 맡기면 바가지도 쓰기도 하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온 직원들하고의 어떤 문제들, 갈등들, 노사 문제, 그다음에 또 세금 문제. 우리들이 의사들이다 보니까 맨날 공부만 하고 그래가지고 세금 문제 이런 걸 전혀 모른다고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니까, 개업인은 자영업자예요. 모든 자영업자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다닐 때 경영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 됐던 병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무너질 때는 무섭게 무너져요.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의료행위는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앞으로 미니 씨도 카페를 하시면 사람들을 다루게 되는데, 맛있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맛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맛있다 없다는, 미니 씨가 맛있게 만들어도 그 사람이 맛없다는 맛 없는 거야. 네. 환자들도 각 성향과 성격과 성향, 상태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증상인데도 환자의 그 멘탈이 다르고 환자의 성향이 다르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진상 환자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상 환자도 사실 진상이 되려고 한 건 아닐까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특히 성형외과가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성형은 여성들이 하는 거니까 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약간의 실수만 있든지 아니면 약간이라도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환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사에게 반발을 하고 의사에게 막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그거 한두 명일 땐 괜찮지만 1년에 한 명 있어도 피곤한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다 그러세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의료행위라는 거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사는 치과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의사 중에서 특히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수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구리 해부 해보셨어요? 어릴 때? 개구리 해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을 갖다가 마음대로 뭐 내부를 본다, 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해부를 해보면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게 굉장히 가느다라요. 실 같아, 실. 거기에 피가 통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는 게, 어떻게 그런 실 같은 데서 피가 통하게 하고 그거를 평생 우리가 70년, 100년을 그 피가 돌게 하느냐, 이해가 정말 어려운 건데, 그거를 의사들은 그 끊어진 걸 붙이고 그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대로 했는데 환자 상태가 너무 나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 보호자들은 의사가 그렇게 환자를 살리려고 7시간, 10시간, 막 15시간 쉬지 않고 서서 이렇게 수술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의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스트레스 더 많아요, 사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즘 가끔 언론을 보면 지방의 응급실 이런 데 의사가 없어가지고 연봉을 막 2억 준다, 3억 준다 그래도 안 간다, 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춘 씨 어때요? 2, 3억을 주는데 영춘 씨 갔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의사면?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모르는 왜 안 상황에서. 가지 이랬거든요. 저는 네. 1억 줘도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2억, 3억 주는데 안 가? 저 의사들 진짜 많이 버네, 배부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했죠, 언론에서는. 근데 오늘 제가 그 본질을 알려드릴게요. 의사를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4억을 주든 의사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지방이라는 데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이나 그런 수술을 하는 환경에 가면 의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드라마 같은데, 의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거의 1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치료를 하게 되죠. 의사 한 명 달랑 3억 준다고 가고 옆에 어시스트 할 수 있는 팀이 없어.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나 3억 주고 갈 의사는 있다. 의지는 있다. 그러면 팀도 돈을 많이 줘야지 온다. 그래서 그 한 팀이 가려면 기본적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 베팅을 해야 돼요. 그 병원에서 10억이나 15억 정도 베팅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 병원이 지방 병원에서 10억을 줘가면서 그 의료진을 그 의료팀을 꾸릴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요. 여러분들 의사들은 아까 검사 시키고 싶다 그랬죠. 의사들이 검사를 많이 만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수술이 잘못됐다. 아니면 수술을 잘했는데도 환자들이 결과가 나쁘다고 그냥 고소를 해버렸다. 형사고발이 돼요. 민사고발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외과 의사들이 형사고발을 한 번씩 당한다고요. 그것도 인턴 레지던트 때. 그러면 그 어릴 때 자기는 뭐 풍운의 꿈을 갖고 훌륭한 의사가 되고 명의가 되려고 의사가 됐는데 맨날 경찰서에 끌려가. 검사를 만나서 취조를 받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렇죠? 자괴감이 오겠죠. 자, 7번째. 지금 현재 의사를 만들려고 다 어릴 때부터 의사반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일 거라고요. 근데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공부만 잘할까? 한 가지를 잘하면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어떤 방송에서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저희도 저희 딸하고 같이 뭐 4대째 의사라는 뭐 그런 걸로 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영재발굴단을 많이 봤는데 정말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4년인가 5년 전에 나갔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뭐 했는지 하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능을 갖고 온 거를 하나도 발휘 못한다는 게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제가 너무 많아서 안 썼는데 제가 그냥 하나 설명할게요. 자, 의사는 일단은 자영업자라서 한 군데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뭐 편의점을 한다든지 그런 자영업을 한다면 편의점에 알바생을 맡기고 잠깐 돌아다닐 수 있죠. 의사는 자기 장소에서 자기가 있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그냥 평생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압구정동에서 40년을 지금 지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압구정 전체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제 사무실, 제 병원 안에서 그 안에서 평생을 지낸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조그만 공간에서 내 몇십 년을 지냈네. 내가 사실 음악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거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SM의 이수만 회장이라는 친구하고 4월, 가올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밴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회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매일 만났어요. 그래서 항상 짜장면은 제가 샀어요. 제 돈으로 짜장면 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하고 게임이 안 돼. 예.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우리 이수만 회장도 저보고 음악의 천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 음악해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의사다 보니까 3살 때부터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해? 이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음악을 했으면 좀 의사보다도 저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재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의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인데 세 번째 이제 현실이 이제 의사는 존경을 받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 존경을 받아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무조건 의사는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 그러고 환자들이 항상 이렇게 고개를 구부리고 이렇게 왔어요. 자기들 상사를 만나듯이.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어릴 때 아주 3살, 4살 때로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 손자니까 귀여워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당시에는 한국이 그냥 가난한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환자를 보면 환자들이 돈이 없을 때는 달걀 구러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볏집에다 이렇게 해갖고 달걀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 가져오든지 아니면 닭 한 마리 가져오는 거. 그런 걸 가져온다고요. 그러고 너무너무 고마우셔서 그냥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셨고 아버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라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세대부터도 한 10년, 20년 전부터는 이미 의사는 면허받은 도둑놈 뭐 이런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면허받은 뭐
그 다음에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죠. 좀 다른 단어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떻게 의사는 자기들을 고쳐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단어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 사고가 나왔느냐 하면 이거예요. 최근에 많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이 진료 행위라는 것이 자기들의 돈과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진료 지식을 서로 맞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의사들은 대부분 안 그런 의사도 물론 있어요. 이상한 의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어떻게 하든지 환자를 잘 치료해서 고쳐주려고 하지 어떤 의사가 환자를 망치려고 자기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명의와 명의가 아닌 사람들은 갖고 있는 지식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 누구나 환자를 잘 고치려고 하는 그 사명감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명의는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덜 좋겠죠. 근데 결과가 나쁘면 이거는 잘못됐다. 이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줬는데 치료가 있다위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치료비를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가 준 만큼 내가 비용을 낸 만큼 대우를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의사에 대한 그 현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자녀들이 의사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자녀들이 의사가 돼서도 얼마나 힘든 인생을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의 숨은 재능을 잊어버리는 거, 찾지 못하는 거, 이거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의사를 계속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부모의 무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의사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의사가 된 거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 되기까지 투자 비용에 대해서 가성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교육 시간, 교육 비용 그런 거를 계산했을 때 하나 놓친 게 의사가 또 되기 위해서는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수련이 이런 게 없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의사들은 10년을 더 공부하는 거야. 10년을 더 낭비하는 거야. 10년 동안 더 벌질 못하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양이에요. 10년이면 하나의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리고 공교육의 문제인데 지금 교육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산업화 시대에 있는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제도만 바꾸고 입시 제도만 바꾼다고 근본적인 게 바뀌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의사밖에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자녀에게 재능과 그 창의력이 있어도 그게 현실적으로 그 집단에서 무리해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대안학교 가려면 굉장히 본인들이 용기가 있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갔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의사가 되려는 거는 뚜렷한 직업관이 없이 인생보험을 하려는 그런 거예요. 저도 제 얘기하면은 어머니께서 저를 의사를 계속 시키려는 거는 아버지께서는 집 가게를 이어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 세대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전쟁을 계속 겪은 세대잖아요. 정말 혼돈의 세대를 겪은 가장 안타까운 고생한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의사는 안전한 직업이니까 너는 의사를 해라 해서 했는데 제가 피를 보면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없는데 의사는 돼야 되고 어떡하지? 그래서 피를 안 보는 유일한 과가 치과 의사 중에 교정과예요. 그래서 제가 교정과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인생보험을 평생을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 못하고 보험을 하나 드는 것인데 그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한 달에 5만 원이면 보험을 들 수 있는데 5천만 원을 들이면서 500만 원을 들이면서 보험을 든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하나 제안을 해주고 싶은 거는 꼭 의사 시키고 싶으면 의사 반 다니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의사가 돼서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는 잘 살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방법 중에 더 중요한 거는 금융교육을 알아야지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펀드 매니저들이 훨씬 많아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될래 그러면 펀드 매니저 되려고 한다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돈이 많고 미국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차라리 금융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한 달 동안에 그냥 첫날 10억을 줄까 아니면 한 달에 첫날 100원 주고 그다음에 200원, 400원 하면서 한 달 후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줄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루카스님은 뭘 받았잖아요. 기분상 한 번에 받는 게 한 번에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처음에 받을 때 10억인데 한 달 후에 100원씩 200원씩 해서 하면 한 달 후에 50억이 돼요. 아 정말요? 네, 몰랐죠. 이게 우리가 금융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100원씩, 200원씩 해주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른 공부 물론 시키지만 그런 금융을 알아서 금융을 시작하면 의사 됐을 때 수련이 됐을 때 300만 원 받을 걸 30억을 손에 쥐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에서는 의사의 어떤 본질과 의사의 문제점 그리고 의사가 되려는 어머님들에게 의사는 이런 겁니다 하는 거를 조금 이야기하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안 바뀌고 시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렇죠. 결국은 변화의 물꼬를 누군가 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꼬를 안 하고 막아놓으면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누군가 구멍을 하나 뚫어놓으면 그쪽으로 한 명, 두 명 가다가 그 구멍이 넓어지면서 순식간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 좋다 그러면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